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7일 수요일 오후 4시 34분입니다. 전 세계 증시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어제 밤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것도 물론 지금 증시 분위기가 안 좋은 거에 영향을 미쳤겠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이게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젯밤에 다시 한번 그 긴축 우려 이런 게 좀 강하게 나오면서 유로화가 중요한 지지선, 전저점에 해당하는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저항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아래쪽으로 이 굳히기를 들어갔다라는 거죠. 유로화의 레벨 다운이 굳히기가 들어갔다라는 게 어젯밤 일인데 저는 요게 결과적으로 오늘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친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달러 강세 굳히기, 유로화 약세 굳히기, 그죠? 어제 이런 좀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증시가 안 좋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중요한 라인들, 이제 위험 자산들이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대부분 어떤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많이 내려왔어요. 좀 약한 친구는 지지선을 붕괴시키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상태가 괜찮은 친구들은 어떤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까지 도달한 정도도 있고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왔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겠어요? 강력한 매수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겠죠. 지지선이니까요. 물론 이 지지선을 붕괴시킨 친구들은 예외지만 아직 지지선을 붕괴시키지 않은 강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부 반등을 좀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지지선 부근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다 더해서 이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좀 살짝 좀 들긴 하는 게 최근에 이 위험 자산들의 하락세가 좀 강하고 빠르긴 했었죠. 평상시에 비해서요. 그런데 내일 밤에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밤 중요한 이벤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위험 자산들이 일제히 좀 급락을 하면서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오거나 붕괴시키거나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거 좀 하방 보시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자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냥 근데 아직까지는 근거는 없다고요.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으니까 이 매수세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매수세가 등장을 실제로 해야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아직까지 눈에 띄는 매수세는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당장 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이런 시장 상황을 그냥 살펴보니까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긴 했고 내일 밤에 22 통화정책회의란 중요한 회의가 있고 중요한 회의 직전에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까지 많이 내려왔으니까 좀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주의해야겠다. 요 정도 생각 정도를 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냐라는 거를 좀 대략적으로 좀 그림을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방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부터 좀 볼까 해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오늘 하락 출발을 했죠. 예, 그래서 직전 저점 자리에 대한 어떤 지지력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전반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눈에 띄는 의미 있는 반등은 못 하고 있고 미국 증시가 하락하니까 이렇게 일단은 하락세를 멈춰 놓은 상황에서 요 안에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도. 유럽은 중요한 지지선을 앞두고 근데 중요한 지지선 너무 근처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 이 정도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를 시켰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 자리가 여기 이런 자리들에서 다양한 지지력을 만들어냈던 좀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거를 일단 붕괴를 시키니까 얘도 일종의 레벨 다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엔화 같은 경우도 좀 그렇긴 해요. 엔화 같은 경우도 이 보시면 최근에 엔화 약세 흐름, 달러 강세가 나오니까 이해할 수 있긴 한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밤에 중요한 ECB 통화정책 회의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이벤트 앞두고 좀 너무 좀 과하게 좀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정도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방 보시는 분들이 지금 엔화 약세 이런 걸로 인해서 일본 증시가 빠지고 있는데 이게 흐름이 좀 오버슈팅이라면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반등할 순 있겠죠. 이렇게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눈에 띄는 증시의 매수세는 등장하지 않았고, 비록 오버슈팅 같아 보입니다만은 눈에 띄는 엔화의 매도세가 등장했냐고요. 엔화 강세로 전환될 여지가 지금 보이냐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거 보이지 않죠. 음봉이 보이거나 하락 마감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그러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자고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엔화 약세가 잘 진행 중이라는 거 흐름만 좀 살펴봤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요즘 계속 청개구리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남들 다 빠질 때는 오르고 남들 다 상승할 때는 지 혼자 하락하고 이러는데, 오늘 남들 다 하락하니까 지 혼자 상승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그렇지만 이 흐름 자체는 여전히 뭐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안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위안화 약세가 워낙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리고 있죠.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좀 슈팅기 이런 건 좀 덜합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전 세계 분위기가 좀 틀어진다면 이 위안화 같은 경우도 다소 좀 이렇게 조정을 거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위안화를 보면서는 딱히 엄청난 오버슈팅이다 이런 생각은 잘 들지는 않습니다. 엔화 이런 걸 보면 단기적으로 좀 오버슈팅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위안화 보면 그런 생각은 일단 뭐 잘 들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 급등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다시 이런 매수세 그대로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중국에서는 이 경제지표 발표가 있긴 있었거든요. 이걸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본 모양이에요. 시장에서는요. 일단 수출 줄었고 수입 줄었고 그리고 무역 수지도 뭐 전반적으로 뭐 좀 줄었습니다. 다 빨간불 들어와 있으니까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다소 반등 시도를 했다, 하반 경기성을 확인했다 이러니까 시장이 뭐 딱히 저걸 안 좋게 받아들이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저런 무역 수지나 이런 것들이 방금 전에 봤던 위안화 환율에는 일부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환율의 상승에는 기여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일단 보고 있어요. 오래간만에 홍콩도 한번 봤는데, 홍콩 같은 경우도 뭐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했던 어떤 지지선 자리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자리라는 겁니다. 물론 전저점 가장 중요한 자리는 여기지만 그 전에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지선이란 말이죠. 이 지지선을 테스트를 하다가 오늘 완전히 이 밑으로 레벨 다운을 시켰으니까, 그죠? 다운 시켰으니까 이제 이 밑에 있는 아주 중요한 지지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구간까지 오긴 왔습니다. 하여튼 전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지지선을 살짝 붕괴시키거나 뭐 그 주변에 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일련의 흐름 과정에서 홍콩 같은 경우는 좀 흐름이 약하니까 이 라인을 좀 명확하게 좀 많이 붕괴시킨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홍콩 달러 이런 것도 잘 봐야 된다라 말씀드렸죠. 7.85 페그제 상단 자리에 다시 도달을 해서 계속해서 어떤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한데, 이 전반적으로 좀 이 어제 오늘 뭐 이번 주의 흐름이 좀 중요한 이벤트 내일 밤 앞두고 좀 빠른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좀 드리고는 있어요. 한국 증시 좀 살펴볼까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여기 이 주황색으로 여기 보라색으로 제 박스 쳐놓은 구간이 아주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 있는 그런 매물대입니다. 왜 이 자리가 매물대냐면은 지난번 바닥을 만들었던 이 사실상 여기가 전저점 자리에 지지력에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는 굉장히 무거운 지지력이 있는 자리다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가만 보시면 이 자리를 살짝 붕괴를 시켰죠. 네, 살짝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뭐 완전히 뭐 아직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삼성전자도 이렇게 중요한 라인들을 붕괴시키고 있다라는 거, 중요한 지지선 자리에서 지지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양이 뭐 좀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인다, 이 정도 모습 보여드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사실상 이거는 다중바닥형, 쌍바닥형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맛이 같다라는 거이고 사실상.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 레벨 다운을 시킬 거냐, 사실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 문제. 그 분명히 죽이긴 죽일 건데,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에는 어떤 지지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지지력 이런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을 또 거치긴 하겠죠. 이런 지지력을 훼손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하여튼 뭐 그런 모습들이다. 근데 삼성전자가 안 좋으면 코스피가 좋을 리가 없겠습니다. 그죠? 아무리 2차 전지가 강하다 어쩌다 저쩌다 해도 오히려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급락의 길이 계속 막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한국 증시의 급락이 막히는 게 이게 별로 이게 증시 반등에는 오히려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참 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저항을 확인한 게 아니고 지지력을 강화시키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계속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는 저항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급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저항을 누적시킬 줄 알았더니 오히려 매물을 소화하면서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이 코스피 지수를 하방 경직성을 자꾸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긴 한데,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지금 급락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좋다라고 바라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이 빨리빨리 하락 에너지를 소진을 시켜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덕분에 하락 에너지가 소진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 있는 모습이니까 이래저래 증시의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아침에 결국 이야기했던 부분을 이렇게 네모나게 보라색 네모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305에서 한 308 정도 되는 그런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어떤 전저점으로서의 지지력의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LG에너지 솔루션 등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장중에 급락했다가 아래 꼬리를 달면서 다시 이 보라색 범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아무튼 그죠? 이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오긴 온 거고요. 장중에 중요한 지지선을 한번 그 훼손 뭐 혹은 뭐 이런 자리를 테스트하기까지 했네요. 그만큼 일단 이 매수세가 약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어쨌든 이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이 지나치게 하락 에너지를 막 소진시키고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교적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는 거고, 5일선도 이렇게 차분하게 잘 따라 내려오면서 지금 아주 뭐 정상적으로 느긋하게 잘 빠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5일선과의 이격도가 이런 자리들처럼 지나치게 확대되는 게 아니고 계속 98, 99 부근을 유지하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과 5일선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움직이면서 매우 잘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오긴 왔으니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좀 보긴 봐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 번쯤 이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긴 한데, 실제로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할련지 안 등장할련지는 아직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서 뭐 지수 반등이나 주식을 베팅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양봉이 나오고 강력한 어떤 매수세가 확인된 다음에 하는 게 맞긴 맞겠죠. 근데 중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이미 여기 보라색 네모까지 내려왔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일단 매수의 의지가 별로 없다, 지지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지금 이 선물 300짜리 부근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은 이 자리에서 지지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다? 장차 저 밑에까지 레벨 다운이 될 수도 있다. 이 밑에 지하실 세계가 이 지하실의 뚜껑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여기 있는 이 보라색 자리가 장차 여기 이 밑에 있는 지하실의 뚜껑을 여느냐 마느냐의 어떤 그런 바로미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 하여튼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내려오긴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딱히 이야기할 거 없이 그냥 중요한 지지선 부근도 아니고 그냥 잘 빠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아래쪽으로 계속 잘 가고 있다 한마디면은 게임 끝날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은 여기 1030 부근에 중요한 지지선이 있겠죠. 왜냐면 여기가 그나마 어떤 전저점으로서의 의미 있는 그런 자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지선이 저 밑에 있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딱히 엄청난 대폭등이다, 오버슈팅이다 이런 건 보이지 않고, 하여튼 계속 조금 올랐다가 윗골이 달리면서 쉬어가고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어요. 코스피가 5일선과 볼린저 밴드 하단선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타면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듯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도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선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잘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오르고 있다, 변동성 죽이면서 잘 오르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조만간 잘하면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게 어쨌든 그 시장에 좀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좀 뭐 상방을 보시든 하방을 보시든 좀 이래저래 좀 집중을 잘 하기는 해야 됩니다. 예. 더군다나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지지선 부근이기 때문에 한 번쯤 좀 집중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게 분명해요. 예, 그래서 뭐 예. 그래서 이 빅스 아침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V 코스피 변동성 같은 경우도 19자리가 어떤 저항이었는데 오늘 19를 강하게 돌파한 척 하면서 장중에 20 부근까지 한번 터치했다가 밀렸죠.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잠깐 변동성이 한국 시장은 잠깐 터진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 이게 더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빅스 지수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친구들 꼬라지를 보니까 아, 조만간 금융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아침에 그 비트코인 이야기 하면서 이걸 좀 잠깐 보긴 했는데, 여기를 좀 잠깐 보시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 중요한 지지선 자리를 살짝 붕괴시킨 겁니다. 지금 전저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살짝 붕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얘도 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뭐예요? 완전히 이 자리 내려앉히면 이제 이 자리는 이제 아래쪽으로 폭락도 할 수 있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뭐 하나만 확대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대폭락하면 뭐 증시라고 뭐 괜찮겠어요, 그죠? 혹은 증시가 폭락을 하면 비트코인은 뭐 멀쩡히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런 거죠. 이 위험 자산이라는 게 서로 다 같이 이 분위기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하나가 안 좋으면 다 같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일제히 여러 가지 자산들이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오거나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변동성을 확대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대폭락으로 쏟아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아니면은 중요한 지지선 부근이니까 한 번쯤 꿈틀 반등 시도 같은 거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 거고요. 저는 시장이 어느 쪽을 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양봉이 나오고 매수세가 보이면 그럼 이제 그때 가서 반등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그게 보이기 전까지는 아무리 지지선 부근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일단 아무것도 하면 안 될 거예요. 일단 계속 아래쪽으로 빠지는 거니까요. 그죠? 뭔가 하고 싶으면 매수세가 확인되는 거 보고 움직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오늘 밤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긴 있어요. 발표가 유로존 GDP가 뭐 발표가 되고요. 뭐 그런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연준 총재들이 몇 명 나와갖고 연설을 좀 하긴 하는데 그다지 뭐 큰 영향을 뭐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브레이너드라고 연준 부의장이 나와서 연설을 할 예정이긴 하네요.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차라리 더 중요할 것 같네요. 22에 어떤 높으신 분이 또 있나 봐요. 존 닉이란 분인가 봐요. 뭐라고 읽어야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 22에 계신 어떤 높으신 분이 나와갖고 이 유로존에서 75bp를 올릴지 50bp를 올릴지 거기에 관련된 의견을 이야기할 거니까 내일 밤이 22 통화정책회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연설은 그렇다 치고 22 총재들의 연설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22에 하여튼 중요한 높으신 분이 나와서 오늘 밤에 연설 한마디 할 모양인가 봅니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오늘 밤도 그냥 뭐 그럭저럭 지나가는 것 같고 중요한 건 내일이죠. 내일 내일 22에 통화정책회의 거기서 이 유럽이 얼마나 금리를 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 밤 미국 증시가 할 일은 이 S&P 3900 지지력 테스트 하겠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12150 저항 테스트 아래쪽으로 목표치 열려서 11780 저항 11780 지지력이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자리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죠? S&P는 뭐 3900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가면 3710까지 이렇게 가능성 열려 있는 거고요. 3900 부근에서 테스트 할 것 같다. 요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고 뭐 유로화, 달러화는 어제 레벨업, 레벨다운 됐으니까 뭐 딱히 더 이상 드릴 이야기 없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고점 부근에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자리니까 어떻게 되려나 우리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지금 여기서 좀 잘 봐야 돼요. 금리가요.
금리가 아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고 이 진짜 완전 급등을 하면서 날아갈 건지 어쩐지 이런 부분, 여기 지금 전고점 이제 매물 부근이에요. 이 부분의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는 뭐겠어요? 여기 27자리가 있는데 27자리,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27인데요. 27자리를 돌파한 차게 하고 장대 양봉을 만드냐 못 만드냐 이런 부분, 빅스가 그거죠. 변동성 지수니까 이거 27 돌파한 척 하면은 시장이 좀 험악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자리 테스트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순간 국제유가가 이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달러 강세와 어떤 또 그리고 이 경기 둔화 우려, 또 그로 인한 원자재 수요 감소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는 쪽으로 결국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얘도 결국 86이란 자리에서 오랫동안 지지력을 테스트했는데 오늘 레벨 다운을 본격적으로 시키려고 하는 듯 합니다. 이런 부분 좀 잘 보자고요. 이 자리가 붕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계속 이제 아래쪽으로 빠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95달러 넘었던 건 결과적으로 반등에 불과한 꼴이 될 거고요. 자, 하여튼 국제유가가 좀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해드렸고, 오늘 뭐 딱히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수익을 잘 누적시키는 습관을 가져보자, 달리는 말에서 내리지 말아보자, 이런 이야기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